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 조금 언짢은 소리 아니면 좀 비판적인 소리 이런 걸 좀 한번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자기 글씨를 써라, 자기 글씨를 써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나의 글씨를 쓰는 게 맞겠죠. 그런데 붓을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초학자들한테 그런 걸 주문을 하면은 고개도 못 드는 갓난아이한테 뛰어라, 뛰는데 어, 육상 선수처럼 빨리 뛰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냥 혹시 들으셨더라도 그냥 개념치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게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학습 방법을 채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욕을 좀 했습니다, 제가. 되지도 않는 소리, 이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제 그 순서 필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서 쓸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글씨는 굉장히 입을 탁 다물고 정신을 집중을 해서 진짜 일심을 다해서 필에게 그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조금 뭐 삑살이라고 그러죠. 좀 잘못된 핵도 나올 수 있고 조용히 좀 흐트러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점은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점이 대칭으로 있을 때는 항상 전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놓으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해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굉장히 중시하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여지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우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 획을 한일자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한일자로 쓰셔도 되겠지만은, 이 획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이런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한 획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일자 들어가죠. 너무 길지 않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쪽에 나오는 갈고리 부분이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길게 되면은 조형성에서 많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점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갈짓자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파임을 따로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조형을 맞추는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마지막 막죠. 이런 부분. 우선 쓰시기 전에
내가 쓸 글자에 대한 거를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익혀 보세요. 그리고 붓을 잡기 전에 손으로도 이렇게 해서 좀 그 조형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으로 그 인식을 한 다음에 쓰시면 훨씬 더 좀 더 정확한 그런 임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을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부터 한다 그랬죠. 자, 이 글씨의 이제 특징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자세히 보면 여기는 좀 넓어요. 점의 위치가 양쪽으로. 그런데 아랫부분은 이 점보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 점보다 들어왔어요. 이 안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씩 안으로 들어오게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얘가 점이 넓어지면 굉장히 방만해지겠죠. 가운데가 허전해지면서. 빛과 파임이 나올 때는 항상 안에 각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야 중심 맞춘다 그랬죠. 그런 특징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말씀 들으신 분들은 한 번에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썼을 경우에 왜 그러지? 내가 썼는데 왜 그러지? 이런 의문점을 자꾸 갖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시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고. 자, 이거 한 획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획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 찾을 때 이 획수 제대로 못 쓰게 되면은 자전 찾는데 한나절 걸리죠. 이제 이 글자를 알고 있으면은 한 번에 가서 이제 C자에서 딱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모를 경우에 그림자들 특히 위에서 아래로 왔죠. 근데 왼쪽에 있으면 왼쪽부터 했죠. 그 다음에 가로에 있으면 가로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깨졌는데 이쪽 마지막 오른쪽의 방향을 보면은 이 갈고리 부분이 올라간 각도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각도에 따라서 많이 느낌의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공간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면은 전체적인 중심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갈짓자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인식이 좀 필요한 게, 나중에 행서에 들어가서 그 갈짓자를 우리가 쓸 때 해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을 때는 굉장히 좀 기형적인 형태의 그런 갈짓자를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물론 가늘게 했지만은 여기까지가 다 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띄어서 파임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공개를 합니다. 이 끝에서 파임을 시작을 할 때 어디쯤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이거 좀 안쪽에서 시작을 했죠. 이렇게. 그렇죠. 살짝 들어왔죠.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이거는 어느 게 정답이라는 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파임을 빼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요거는 써놨을 때,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만의 그런 조형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왼쪽에 오는 무게와 오른쪽에 오는 무게를 얼마만큼 잘 맞춰주느냐.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자, 이제 비문으로 봤을 때 여긴 좁고 넓죠.
이제 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지금 임서 과정이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응용해서 써질 때는 같이 좁혀도 된다. 그렇죠? 비슷한 느낌. 아니면 더 위에다 해볼까요? 여긴 좁게 하고 넓게 쓴 것도 있다. 자, 이런 느낌은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이렇게 딱 그 생각이 멈춰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각도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나중에 창작으로 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글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쌍묘자 초두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벌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벌려놓고 쓰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만 각을 준다. 그리고 이 사이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좁게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좀 조형성이 생기는데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놓고 각도가 더 기울었죠. 여기도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굉장히 방만한 느낌의 글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서 위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머리가 쑥 빠진 듯한 느낌으로 좀 길게 쓰시고, 이 공간은 조금 더 바짝 여기를 붙여서 쓰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긴밀함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로획, 세로획, 그 다음에 이렇게 막을 때 안을 하고 밖을 막는다. 여기에 이게 그 속하는 필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요령을 말씀드리면, 왼쪽, 오른쪽 대칭이 나올 때는 이게 그러니까 한쪽을 너무 세운다든가, 그리고 한쪽을 너무 꺾는다든가, 이런 게 없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담자도 왼쪽과 오른쪽에 대칭. 그래서 여기에 세워졌으면 같이 세우고, 세웠으면 같이 세우고, 기울었으면 같이 기운다. 자, 요거는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내자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한 이런 그 계산에 의해서 임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습득하는 데 지름길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